이광입니다. 동영상 우선 좀 보시겠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6월 막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니 돈은 다 갚았는데 그냥 이제 추가적으로 원금 남았다고 이제 원금 이상으로 배 이상으로 돈을 다 넣었었어요. 협박을 일삼던 대부업체는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며 항공권까지 끊어줬습니다. 계속 문자로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 끝내주겠다 그러고 추가적으로 왜 목돈 또 이래서 지난 7월에 20대 청년이 220만 원을 빌렸다가 연이율 5,300%의 불법 대출에 시달렸습니다. 법정 최고이율은 265배였고요. 빚을 갚지 못하자 방송에서 본 바대로 캄보디아로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유혹으로 그를 해외에 보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중국계 범죄 조직에 납치돼 관금 고문을 당했고 몸값 3천만 원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극적으로 탈출했고 다리와 몸에 고문으로 인한 상처를 입은 채 현지 주민의 도움으로 귀국했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신가요? 예.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이 청년에게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찰의 도움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강금 납치 범죄 생태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경찰의 이 실태를 전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에요. 이 건은 220만 원 빌린 단순한 사채 피해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불법 금융에서 국제범죄로 연결되고 국제범죄에서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 생태계라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21년 675건에서 2025년 9월까지 2358건으로 무려 3.5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이 갑자기 왜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요. 피해자 수도 2023년 1229명에서 2024년에 16,144명으로 13배나 폭증됐고요. 그리고 올해 9월까지도 이미 12,405명에 달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범죄 사슬이? 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일반적인 대부업법 위반 정도의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해외 범죄 조직까지 끌어들인 중대 범죄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피해는 캄보디아에서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법 대부업과 국제 범죄 간의 연계 분석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저희가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특별 단속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국제 범죄 조직과의 연계 분석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건이 설사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터지고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 옆에 동네로 계속 연결이 되고 이 카테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경찰이 전혀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외교부 신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특별 신고 기간을 정해서 모든 신고를 접수해서 아니 신고를 접수해서 될 문제. 자, 자료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지역별로 해결한 곳이 있어요. 부산은 925건이 발생을 해서 889건이 건거율 96%입니다. 그런데 반면 경남은 85건 발생에 42건 건거율 49%고요. 충남과 전남은 38%에 불과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이 경상도, 경기도, 대구, 인천이 이번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가 신고 접수된 곳과 수치상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 수사 공백이 곧 생명 피해로 이어진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경찰청 범죄통계관리 답변을 좀 받아봤어요. 112 시스템상 불법 사체 관련 신고 유형은 별도로 분류 관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경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본질도 이 유기적인 관계도 잘 모르고 안 하고 있다는 게 별도로 분류 관리하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러니까 피해자를 신고해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분쟁 정도로 종결되고 말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에 대해서 전혀 그 개념을 못 잡고 계시고요. 사체 범죄 데이터가 경찰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는 그 틈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갑자기 2, 3년 새에 폭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패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쪽에서 위성군 의원과 이상식 의원이 외사국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 이것도 그 지금 이 지역별 사례와 굉장히 유사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23년까지 정원이 1,083명이던 외사 인력이 49명으로 줄어듭니다. 49명이에요. 서울청만 206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기도만 109명에 달하던 경기 남부 북부의 외사청 담당자가 없어져요. 190명이 없어집니다. 지금 얘기했었던 부산 같은 경우는 87명에서 없어지고요. 인천의 93명에서 아예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져요. 회사 담당자 자체가. 그러면 그래서 경찰청 이번에 8월달에 국가경찰위원회에 혹시 경찰청 정원 조정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상정했나요? 저희가 뭐 수시직제로 해서 국제공조와 국제공조 조직 인력 그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 외사 인력이 줄어드는 그 공백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직적이고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 집단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조 수사를 부탁드리고 외사과 인력 당장 개편해. 예,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그 시도청에 있는 외사 인력이 없어진 건 아니고 이 인력이 시도청에 있는 인력들이 이제 외국인의 국내 범죄를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최신 자료예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일은 외사일을 하더라도 외사 조직이라는 국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부분 아니 그게 지금 이상민 네.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24년부터 학연이 소관연도 줄어들고 공부가 네네. 예, 그 부분 그럼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무가 다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직이 없어지면서 관리가 소홀히 됐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저 직무대행께서는 계속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변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직이 없어지면 직무는 살아 있다 하더라도 지휘 체계라든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인정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